지난달 산업생산지수가 전달보다 1.3%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원으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D램의 호황을 바탕으로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 사업은 영업이익률 5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재감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금융감독원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소비는 올 들어 가장 크게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설비 투자는 7개월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부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한 달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2.5%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광공업 생산 감소폭은 지난해 2월 3% 감소한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 108.8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 하락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설비 투자였는데요.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던 설비 투자는 지난달 2.9%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현재 경기를 보여주거나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지난달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해 6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올렸는데요. 이는 향후 경기 하강 우려를 더 확대시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에 매출액 65조 4,600억 원, 영업이익 17조 5,700억 원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0.9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7.69% 증가했고 이번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인데요. 당초 시장 전망치가 17조 1천억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의 배경은 반도체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계속된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13조 원이 반도체 부분이 넘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4분기 연속 반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인한 향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세 얼마나 좋았던 거죠? 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제조업도 도소매와 건설 등의 호조로 9.3%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년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6.1%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은 기계와 전기전자가 상승을 주도했고 비제조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거기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개선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채 비율은 114%, 차입금 의존도 28%로 모두 전년보다 하락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익성과 성장성도 모두 개선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제조업은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채 비율이 하락했는데요. 비제조업도 전기전자, 전기가스와 음식 숙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채 비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프레임 논쟁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인 타협과 조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화살을 날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끊이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전날까지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프레임 논쟁으로 가고 있다며 기승전 최저임금이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나 고용에 미친 영향 등도 얘기해서 나름 중심을 잡으려 했었지만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막연한 오해가 안타깝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생계비를 낮추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키워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나온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면서요. 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5만 9천 개의 맞춤형 일자리 계획이 통계 분식용이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에 대해 통계 수치를 올리거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면서 대책에서 빼고 가려고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길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단기 알바 일자리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개혁가나 선동가를 선택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며 경제 문제가 올바르게 가도록 타협과 조정을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언을 두고 정작 경제정책 관련 논쟁의 한가운데서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경제사령탑이 최근의 경제 위기를 정치권 탓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은 다음 달 중순, 자동차 부품은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대책엔 단기적 활성화, 수요 증가, 상생, 미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회사가 동의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자동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는 어제부터 현대차와 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 심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1차 심의 당시 증선인은 삼성이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의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한 재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일정상 회의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볼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조치안과 마찬가지로 고의 분식이 인정된다는 재감리안을 증선위에 제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 등의 이 지적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변경이 고의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것은 물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네, 이 기자, 이번 2차 심의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오늘 이뤄지는 심의 이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심의를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아무리 빨라야 다음 달 말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반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심의는 금감원과 삼성 관계자들이 쟁점별로 공방을 벌이는 대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양측의 벼랑 끝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행기가 제 시간에 운항하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또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해서 항공사별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항공사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평가에는 8개 국적 항공사와 45개 외국계 항공사가 포함됐는데요. 먼저 국적 항공사는 정시성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대한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주 노선이 많은 진에어와 항로 혼잡이 극심한 중국 노선을 많이 보유한 아시아나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성 분야에서는 에어서울이 가장 우수했고 티웨이 항공이 가장 낮았습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는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적었던 에어부산이 1위를 차지했고요. 소비자 분쟁 합의율이 낮았던 진에어가 꼴찌였습니다. 탑승객 이용자 만족도 역시 에어부산이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취향 3년차를 맞은 에어서울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외국계 항공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이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평가 조건은 같은데요. 정시성 분야에서는 전 일본 공수 또 일본항공 2곳과 러시아의 오로라 항공이 각각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심천, 상하이, 몽골 항공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대만 중화항공과 에바항공, 또 홍콩 익스프레스 등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필리핀 에어아시아와 세부퍼시픽, 또 터키 항공 등 동남아와 중동 항공사들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 일본 공수, 또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필리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 항공 등은 이용자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항공 법령이 정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에미레이트 항공과 아에로플로트 항공, 또 비엣젯 항공, 오로라 항공 등 4개 외국계 항공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 9.13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오늘부터 전 은행권에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DSR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인데요. 글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빚, 즉 총부채 가운데 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연 5천만 원이고 내가 갚아야 될 대출이자와 원금이 연 5천만 원이면 내 DSR은 100%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DSR이 기존 규제인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LTV, 즉 담보대출 비율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DSR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이 다 잡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가장 큰 특징은 전보다 이제 은행 문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든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으로 1,500만 원이 있는 연간 3,600만 원 연봉의 자영업자 A씨가 수도권에서 집을 산다고 할 경우 전에는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는 7,7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전보다도 무려 40%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DSR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긴 한데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잡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DSR 자체가 집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 경우 그만큼 상환 능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그만큼 대출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업을 못한 청년들,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은행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수혜자들 또 저소득층 취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핀셋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서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 송금과 관련된 우리나라 은행의 경제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고 있다는 풍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자동차 지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솔라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주행 거리를 늘려주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솔라 시스템을 내년부터 상용화해서 친환경 자동차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해외 화장품에서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한국 소비자원과 호텔업계는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스프레이, 미스트 4개 제품과 유명 호텔이 제공하는 수입 바디로션에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CMIT 그리고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를 그만둔 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양 회장이 기념으로 소장하기 위해 찍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삼성전자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게 설비 투자 부문인데 그렇죠. 7개월 만에 반등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비가 올해 최대폭으로 이제 하향세를 보이면서 부진했고요. 또 네. 산업 생산지수소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려워요. 전반적인 상황은 네. 어렵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설비 투자가 7개월 만에 증가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표들을 보면 소비가 지금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9월 산업 생산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1.3%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선행 지수라고 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하면서도 발표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접어든 거 맞다. 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침체기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것이냐 네.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산업 생산 지수도 전월 대비 약 1.3%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삼성전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제 소비 성향도 심리적으로도 압축을 받으면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경기 하강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단해요? 예, 경기 하강이 뭐 본격화됐다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네. 지금 겪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나온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처럼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재고가 자동차나 화학 제품 중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 서비스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 결국은 또 소비를 별로 안 한다고 하는 어떤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나 화학 제품 그리고 서비스업의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요즘 이제 주식 시장 흐름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몇 개 기업만 실적이 좋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하락도 소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주식시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건 이제 대내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외적인 영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의 어떤 뭐 경기 둔화 문제 이런 문제들 중국과 미국의 갈등설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 또 매도를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예. 일단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예. 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럴 전망이에요. 네. 계속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네요. 뭐 좋은 소식이죠, 사실. 네. 삼성전자가 이런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그 효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10조 900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올레드 부분의 플래시볼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패널 판매 확대가 증가됐고요. 그것이 실적을 개선시키고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분기에도 지금도 실적이 뭐 최고 실적이지만 4분기에도 패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보여져요. 예컨대 이제 고급 예를 들면 뭐 TV 패널 같은 경우도 고급화된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고 LCD 부분 같은 경우에 초대형 UHD 고부가 산업의 네. TV들이 판매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레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3분기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렇게 부품 쪽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영업이익률만 봐도 55%에 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제조업종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현대차라든가 예. 아니면은 포스코와 비교를 해도 이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또 많이 따라오고 있는 그랬었죠.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불안감이 있었지만 고급화가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뭔가 그 설득력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수요를 늘려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삼성전자의 주도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이제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출도 65조 4,600억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거든요. 판매가 영업이익률 55%. 그리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26.8%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뭐 불황이다 아니면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기업 하나만 도드라질 게 아니라 예.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좀 가계 손림에도 좀 보탬이 돼서 뭐 소비도 좀 진작이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좀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요? 사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네.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소비가 증가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 위축 현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심리적 위축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영향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돈이 돌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돈이 쓸 수 있는 돈을 개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돈이 일정 부분 보장이 돼야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해야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네.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매번 뭐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산업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시작하셨고요. 정말 현명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급반등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상승해서 64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40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가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락 반전했고요.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선이 재감리 결과 심의를 앞두고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60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DA 테크놀로지가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MP한강 역시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장 초반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